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밤 10시 KBS 1TV 추적 60분 1월 3일 저녁 밤 10시였습니다. 밤 10시에 KBS 1에서 추적 60분 TV를 방송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자기들이 영상으로 분석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KBS 1TV에서요. 그런데 의문점이 남는 게 첫 번째, 첫 번째가 비행기가 제주항공 비행기가 착륙을 이래 합니다. 착륙을 여기가 공항 활주로입니다. 이게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무안 쪽으로 이래 오면서 남쪽에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남쪽에서 착륙을 하고, 그리고 착륙을 하고 이런 방향인데, 그런데 일단 KBS 1에서 뭐를 내보냈나 하면은 이 옆에 비행기 공항 옆에 있는 이 주택인지 식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옥상에서 올라가서 이 사람이 카메라로 촬영했는 사람이 그 촬영했는 사람의 목격을 했는 그것을 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사람 목격자가 뭐라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비행기가 오면서 활주로로 안 들어가고 옆에 있는 자기 집 상공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길래 자기가 놀라서 그래서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서 이것을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촬영했다 했는데 저는 이게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보십시오. 일단 제주도 방콕에서 출발했는 제주항공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방콕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래 우리나라까지 와가 무안공항 입구까지 왔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무안공항 입구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는 거,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기 전까지, 그리고 내리기 전에 랜딩 기어가 내려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져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무사히 진입을 한다는 거죠. 무사히 진입을 한다는 것은 이러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 기장이요. 이 기장이 갑자기 비행기 노선 이 가는 길을 바꿔서 옆으로 세서 엉뚱한 곳으로 한 바퀴 돌고 이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내릴 준비가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 상황에서 그 관제탑하고 통신이 지금 세 대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 상황을 가지고 세 대 부딪히는 비행기 한번 진입했는 상태, 진입했거나 진입하기 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비행기가 흔들리는 건 없었고요. 이게 흔들리는 게 없었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게 없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주로에 진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비행기 엔진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왼쪽 날개,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 둘 다 조류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게 뭐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입이 시작된 상황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면 아마 고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어제는 일본은 방송이 안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항공기를 우리보다도 몇십 년 또는 7, 80년 이상을 더 운용을 많이 해봤는 해외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진입이 된 상태에서 엔진에 조류대가 빨려 들어가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끝까지 진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지 하마 이렇게 비행기 저점을 낮춰놨잖아요. 이 낮춰놓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착륙을 해서 가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영국도 그렇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세계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고
항공기를 운용하는 나라의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관제탑이든 뭐든 간에 아마 진입했는 상태에서 이거지 저 고도를 낮췄는데 착륙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엔진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하고 했으면 엔진이 스톱됐다. 그러면 최대한 더 빨리 착륙을 해야죠. 그런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는 이런 그걸 해가 근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갑자기 여기서 다시 착륙을 거부합니다. 착륙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착륙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겠죠. 그게 어디서? 관제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착륙을 준비하고 이러던 차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일어났으면 잽싸게 착륙을 해야 되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또 고도를 올리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 입구에 여기에 로컬라이즈라고 하는 이 콘크리트 방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는데 여기서 요걸 통과하자마자 바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 고도를 높이라 그러고 높여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고 돌아여서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 얘들 좀 생겼다고 칩시다. 생겼다고 해도 여기서 갑자기 고도를 다시 높여서 여기서 반대편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방벽인데 그것도 공항 3분의 1 지점 이상 지나는 시점에서 랜딩 기어도 없이 여기서 갑자기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 콘크리트 방벽에 박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진짜 쉬운 길이 있고 쉬운 착륙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무슨 교신이 있었을 겁니다. 관제탑하고.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훼손됐다, 어느 부분이 훼손을 수거를 못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방벽, 이거는 전 세계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어디도 이런 게 없었고요. 하다못해 공항을 몇백 개나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런 걸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방벽을 그러면은 눈에 보이게 해놔야죠. 그럼 눈에 보였으면은 그 콘크리트 방벽 이쪽으로 말고 옆으로라도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지나서.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여기에 교묘하게 흙을 덮어놨잖아요. 흙을 덮어놨고 이거는 진짜 테러의 공동 범인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여기에 박았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제가 의심을 가지는 것은 이 착륙할 때 아마 엔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엔진이 이상이 있었다 하면은 아마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엔진이 이상이 있었으면 한쪽이라도 엔진이 있었으면 약간이라도 기체가 흔들리고 착륙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는데 문제가 없이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진입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진입한 상태에서 만약에 버드 스트라이크 쇠하고 충돌했다 그러면 잽싸게 그대로 착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착륙을 안 하고 다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고 고도를 높여서 다시 복항을 하라고 이렇게 돌아와서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가 바로 이쪽 방향에서 진입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숨기는 거죠. 나중에 이걸 가지고 관제탑과 기장하고 통신 내용이라든가 이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세월호처럼 이것을 이런 큰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버드 스트라이크 말고 엔진 부분에 파손을 하는 작은 폭발물이 돼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폭발물은 지금 그거는 드러난 게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폭발물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버드 스트라이크로 해가지고 버드 스트라이크 새가 엔진에 부딪힌다고 해서 아마 착륙까지 시도했는 상황에서 착륙 지점이 다가왔는데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그게 겁이 나서 새떼가 겁이 나서 지금 바로 앞에 바퀴만 내리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리고 엔진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됐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엔진이 꺼진다고 해도 그대로 흔들리는 거 없이 지금까지 내려온 속도에 의해서 중력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속도를 줄이면서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속도가 아니더라도 못 줄인다고 해도, 그래서 아마 착륙 지점까지 왔잖아요. 왔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착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고도를 상승시킨다. 그거는 무슨 명령이나 이게 전달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